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단 한마디. 두 사람이 대체 무슨 관계냐는 겁니다. 목숨 건 폭로에 대혼란에 빠진 그때 판을 뒤흔든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많은 검사들, 경찰들이 자신에게 이력서를 보내왔다. 건진 법사가 JTBC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에 후원할 기업들도 연결해줬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뇌물성 후원인지 수사 중입니다. 검사와 경찰관들이 이력서를 보내왔다. 건진 법사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이 공적 권한이 없는 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건진은 이들의 운명을 예측하기 위해 받아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법사폰 속엔 김건희 씨와 건진이 이력서에 관해 대화를 나눈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건진 법사의 휴대전화 이른바 법사폰 세대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관 이력서 여러 장을 확보했습니다. JTBC 카메라 앞에 앉은 건진 법사는 이력서를 받은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 그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겠죠. 다만 실제 인사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실제 힘을 쓰진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 공과 사를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힘을 쓰지 않는데 수사기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사청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재차 묻자 날선 반응이 돌아옵니다.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검사들과 경찰들이 인사청탁을 한다는. 인사청탁이 아니에요. 그거 자꾸만 기자님. 그러면서 자신의 직업 특성상 운명을 예측하기 위해 이력서를 받아본 것뿐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신상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들은 운명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법사폰에는 김건희 씨가 사용한 번호로 이력서 관련 대화를 나눈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대선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에서 4월 사이 건희2라고 저장된 번호로부터 건진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건진은 윤 핵관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건희2는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 인사에게 제가 비밀리에 쓰는 번호라며 알려준 바로 그 번호입니다. 특검 역시 이 번호의 실사용자가 김건희 씨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진 법사는 수사기관에서도 JTBC 인터뷰에서와 비슷한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됐지만 특검은 김건희 씨와의 대화 등을 볼 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건진 법사는 김건희 씨와의 연을 맺은 과정도 털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이던 10여 년 전 김건희 씨가 먼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에 후원할 기업들을 연결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의 후원이 뇌물인지 여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어서 양빈현 기자입니다. 건진 법사는 10여 년 전 김건희 씨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미술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 컨텐츠 대표였을 때입니다. 전시에 대한 불안감 또는 전시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저하고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담은 계속됐고 건진은 코바나 컨텐츠 고문직함도 받았습니다. 상담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잘 맞아 들어갔고 또 그로 인하니까 나에게 그 코바나 컨텐츠의 형식상의 고문이라는 것으로 저를 좀 애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업들의 전시회 후원도 자신이 연결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전시회 관련해서 기업들의 후원 관련해서 조금 도움을 주셨나요? 후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연이 되면 찾아가 봐라. 라든가 그 사람들 소개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본인의 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후원을 연결해준 기업에 김건희 씨가 찾아갔다고도 했습니다. 그럼 당시 김건희 씨가 직접 해당 기업에 찾아가고 그랬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 의혹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코바나 컨텐츠가 기획한 전시회에 후원금을 낸 기업은 20여 곳에 이릅니다. 건진 법사가 어느 기업을 연결해줬는지,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의 직위를 이용해 대가성 후원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진 법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대기업 중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JTBC 취재진에게도 대기업 최고위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건진 법사는 윤 전 대통령 임기 중에도 김건희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예지력과 치유 능력으로 김건희 씨를 진료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대체의학 치료사를 연결해주고 약을 지어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영부인이 비공식 진료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건진 법사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물었습니다. 보통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셨나요? 제가 이제 그 애언에 대한 어떤 이런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치유 능력이라는 것이 좀 있어요. 신체에 대한 치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들으면 해소해주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끔 하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전으로 쇠약해진 김건희 씨를 치료하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비선 진료를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대체의학이라던가 대체의학.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또 주변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하고도 인연이 좀 많다 보니 그분들한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약도 보내주고 결국에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계속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연결시켜주는 게 좋겠다 해서 직접 연결을 시켜줬고. 국군 서울지구병원 등 영부인을 위한 공식 의료 체계가 있음에도 김건희 씨가 민간인인 건진 법사를 통해 비공식 진료를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대화는 없었는지 캐묻자 답변을 피합니다. 아, 영부인이 되고 나서도. 그럴 때 뭐 어떤 조언을 좀 해주셨나요? 이 얘기를 하면은 좀 뭐 정치적인 어떤 이런 어떤 부분으로 해석이 될까 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국정 운영에 관한 대화를 나눴음을 시사한 셈입니다. 실제로 건진 법사는 김건희 씨에게 연락해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전달했습니다. 건진은 2022년 4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취임식 전 큰일을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하니 비밀리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종교 쪽은 사고가 없어 큰일을 도모해도 좋으니 생각해보고 답을 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두 반말이었습니다. 반말로 이제 대화를 하시나요? 영빈이 되기 전엔 그랬죠. 영부인이 되고 나서는 당연히 존대어 써야죠. 특검은 건진 법사가 김건희 씨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각종 이권과 국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건진 법사를 인터뷰한 정혜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건진의 법당에서 인터뷰한 것까지 다 합치면 3시간 30분 정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기사에 나온 건진의 이 답변 태도를 쭉 보면 답변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피해가거나 또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진 법사는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예.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2천만 원대 샤넬백 2개를 선물한 게 순수한 마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거듭 캐물으면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떠한 이 대가나 그런 부분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인 부분이었는데.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어쨌든 선물을 전해달라고 한 건데 네네.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는 그건 좀 책임감이 없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속내막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속내막.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뭐 그 어찌 됐든 지금 조사 중이고 네. 한데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예. 자, 그리고 건진은 각종 인사청탁, 국정 개입 의혹까지 받고 있잖아요. 이런 의혹을 해명하면서도 궤변에 가까운 주장까지 했다면서요? 네, 인사청탁을 들어준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예. 또 국정에 개입했는지 물어보면 자신은 종교인이라고 답합니다. 이건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어떤 인연을 연결해 준 거를 뿌로크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뿌로크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종교인들이 예를 들어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당연히 인연을 맺은 사람이 어떤 이 출마를 했는데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돕는 것을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인이잖아요. 네, 종교인이다. 인사청탁 혐의와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내용도 살펴보죠. 법사폰에서 검사와 경찰관들의 이력서가 발견이 됐다. 정혜성 기자는 그 이력서들을 직접 봤습니까? 네, 그 이력서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예. 검사와 경찰관들 이름과 함께 그동안 거쳐온 직책 등이 정리돼 있는 말 그대로 이력서였습니다. 예. 인사청탁을 한 증거 아니냐고 묻자 건진 법사는 운명을 보기 위해 이력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검사들과 경찰들이 인사청탁을 한다는. 인사청탁이 아니에요. 이 신상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들은 운명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예. 이력서를 봤으면 이름까지 다 봤겠네요. 네. 예. 추가 취재 후에 또 보도할 내용이 있겠죠. 이력서를 보고 운명을 예측한다. 이런 건 뭐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궤변 같습니다.
이력서 이야기를 하다가 수사기관 수뇌부와 친분을 또 언급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권과 관계없이 검찰과 경찰 수뇌부와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뇌부에 대해선 대검찰청 5인방이란 표현도 썼는데 이들이 누구인지는 건진 법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검찰청 5인방. 예. 자, 그리고 어쨌든 카메라 앞에 앉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의혹들 다 물어봤습니까? 아쉽게도 준비해간 질문을 절반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인사청탁 의혹에 이어 사법 브로커 논란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자 그만하자며 자리를 떠서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선 이렇게 즉답을 피하고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고 불편한 질문이 나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언론인들에게 이를 막을 어떤 강제적인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특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비슷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의문이고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뒤에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건강상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는요. 세상에 나쁜 것은 다 갖추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뭐 학력부터 계좌, 잔고, 이름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 사실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주가 조작, 뭐 공천기, 양평 고속도로 등 뭐 돈을 위한 무슨 범죄든 다 저질렀던 사람이고. 부지런히. 예, 나쁜 건 다 갖죠. 그리고 이제 얘기할 게 이제 무속, 무속인데요. 이 무속으로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했다. 이러면 진짜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의혹들은 많았는데 진짜인 것 같아. 이제 드러나는 거 보니까 최상병 특검에서 네. 그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관련해 갖고 지금 조사하고 있죠.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23년 7월에서 2024년 9월까지 김건희 통화 내역을 확보한 거예요. 구명로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짧아. 그 짧다고. 789? 789지. 네. 요 기간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제일 통화를 많이 한 사람이 관상가더라. 관상. 여러분 민속촌 이야기가 아니고 김건희 이야기입니다. 그 짧은 기간만 봤는데도 제일 오랫동안 통화했던 사람이 바로 관상가 백재권 씨예요. 백재권 씨는 우리 조금 안면이 있죠. 네, 한번 얘기했었어요. 얼마나 통화를 했답니까? 총 13회 통화를 했는데 13회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보세요. 4시간 26분을 통화를 했어요. 13회 합치면은 진짜 오래 한 오래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아니, 한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관상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심지어 1시간 이상 통화한 적도 있었어요. 네. 한 번에. 근데 이제 백재권이 이제 언제 유명해졌었냐면 그 윤석열이가 서울 중앙지검장 할 때 그 악어상이라고 아주 그 띄웠던 이런 이제 분석이 있었거든. 네. 여기 이제 그 중앙일보에 실렸었고, 그리고 김건희에게는 또 공작상이다. 그래갖고 영부인이 될 상이다라고 이렇게 또 띄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언제 이슈가 됐었냐면 그 관저 이전할 때 네네네네. 관상가가 거기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실제로 백재권이가 갔었어. 육군 참모총장 맨 처음에 천공 의심했다가. 천공 의심했다가 네. 백재권이가 갔었어. 그렇죠. 근데 그 무혐의로 털어줬죠. 네.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조금 이름이 알려졌었는데. 그 사람이랑 4시간을. 네, 근데 이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통화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 무속으로 공적인 일을 했다. 이거는 심각해지는 네, 건데. 맞아. 해외 순방 때마다 통화를 한 거야. 이 관상가랑. 야, 그리고 사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예, 그 임종 전후로 해갖고 또 통화를 했던 거 같고. 해외 순방과 관련한 통화 내역 잠깐 살펴볼까요? 일단 2023년 8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윤석열이 미국 방문을 합니다. 그때 통화가 계속 이루어졌고요. 한 번 더 또 2023년 저 매일 했더라고. 매일 했어요 거의. 그리고 9월 4일 날 인도네시아 순방 전날입니다. 순방 전날 또 통화를 해요. 그리고 2023년 9월 17일 날 미국 방문 전이었는데 그 전날 또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방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이 통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거죠. 지금. 당연하죠. 네. 만약에 2022년 9월 내역을 보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때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맞아요. 여왕 안 갔잖아요. 조문 안 했어요. 조문하러 갔는데 조문을 안 갔어. 안 왔어요. 네. 조문하러 갔는데 조문을 안 갔잖아. 차 막혔다고 안 갔었나?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아마 분명히
무속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김건희가 전화를 순방. 김건희. 내일 순방 가는데. 김건희. 그리고 한번 앙코르와트인가 다른 영부인들과 함께 방문할 계획에서 그걸 안 간 적도 일정 있었어요. 바꿔버렸잖아요. 그것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명태균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가 뭐 자기 꿈자리가 안 좋아서 꿈꿔가지고 그랬다. 뭐 일정 변경했다고. 그러니까요. 얘기했잖아. 또 관저 야외정원의 그 오방기둥, 오방신. 그렇지. 그것도 다 무속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요거 하나 내가 또 질문 합시다. 매불쇼에서요. 네. 그 대통령실 네. 오방신을 상징해서 기둥을 5개 박았다는 건 다뤘거든요. 네. 그때 너 같은 애들이 점잖게 양복 입고 아 네. 이런 의혹은 제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내가 언제? 속으로. 아니. 속으로. 왜 이걸 안 해?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어요. 이걸 빨리 해야 된다. 난 진짜 애타게 말했어요. 나 종편 가서 독립운동하는 신병이라고 말했잖아요. 아 정말이에요? 네. 보여줘. 알았어요. 보여줘. 네, 맞았습니다. 근데 그거 네. 예, 아무 의미 없는 기둥을 박아놨었고 그거를 몰래 경호처에서 이번에 뽑았어요. 근데 뽑은 얘기만 했지. 몰래 뽑았다는 뉘앙스로 안 했지. 아니지. 잘한 일이라고 했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뽑은 거. 난 민주당 부대변인. 아니 그거를 네. 윤석열 정부 때 심었어. 네.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갖고 경호처에서 뽑은 거야. 몰래. 잘했다고 말했지. 무슨 소리? 큰일 날 소리. 걸릴까봐. 몰래. 그렇지. 몰래. 그게 핵심이야. 네. 하지만 우린 다 알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네. 아 참. 힘들게 산다. 힘들게 살아 진짜. 아 참. 이 무속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그런 증거죠.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네. 정말 또 하나 심각해요. 있어요.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임종 때 전화한 거 있잖아요. 아버지 임종. 임종 때 전화한 게 김건희와 3회 통화하고 윤석열과 9회 통화했는데 당시에 이 백종원 씨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윤석열 부친의 그 묘자리 있는 데 있었어요. 아니야. 그죠, 맞아 그렇게? 저 전화기가. 그러니까 전화기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된다고 하면 혹시나 어디에다가 묘를 세울지를 이 사람과 또 통화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심각한 게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진짜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김건희였어. 이제 그렇게 확신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건희였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부패한 대통령이었어.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대통령 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렇죠. 부패한 대통령이었다. 네. 이거 정말 짜증이 너무 나는데 너무 자괴감 드는데 지난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김건희가 관저에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계급별로 부릅니다. 나눠가지고요. 나눠가지고. 뭐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 뭐 급수가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1급, 다음 날에 2급 이런 식으로 부른 거야.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뭐요? 윤석열은 배석하지 않습니다. 김건희가 혼자서.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국민의힘 당직자를 부르는데 들어오기 전에 야 핸드폰 다 내놔. 진짜로? 핸드폰을 걷었어. 핸드폰을. 진짜로요? 핸드폰을 거둔 다음에 핸드폰을 딱 맡긴 다음에 이제 김건희를 만날 수 있는 거야. 뭐 야자 시간이야? 뭐 검사도 뺏기는데. 검사도 뺏겼잖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김건희가 요로 패턴인가 봐. 그렇지, 패턴이지. 그래서 이제 당직자들이 딱 앉습니다. 김건희가 여기 상석에 딱 앉고 왔어? 한 거야. 거기서 무슨 얘기를 나눴냐?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공천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도 불법입니다. 맞아요. 당무개입이야. 대통령이 해도 불법인데 대통령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하니까 불법이죠. 불법이지. 네.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요? 그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정부의 슬로건이 뭔지 알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을 잘해야 합니다. 당이 자기가 뭔데? 우리 정부. 와 진짜 돌아버리겠어. 황당해. 나는 저때 저기에 참석했던 그 인간들이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어야 돼. 얼마나 참 자존심도 자괴감이 들겠어 사실. 국민의힘 당직자. 국민의힘 그때 당 대표가 고래고기 김기현. 그 당시 그 당시야. 총선 직전에. 이거는 김기현. 다 지도부도 모를 수가 없는 행사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당직자들이 보통 최소한 100명은 되잖아요, 정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00명이
나눠가지고 날짜별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직급별로. 어떻게 뭐 과장, 부장, 국장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갔다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 뭐 올 때 뭐 하나씩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소문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직급별로 부른다고 직급별로 가. 그리고 핸드폰 내란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듣고 있어. 근데도 이거 솔직히 뭐 언론 보도가 안 났잖아 이거는. 처음 봤어요. 안 났잖아. 안 났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기에 100% 수능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대로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지. 근데 이게 그러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닐 수도 있어. 이걸 그만 받아들였다는 거는 그냥 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 김건희가 이렇게 어떻게 공천해야 이기냐라고 물어봤으면은 답변까지도 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김건희한테. 했지. 아 저희가 봤을 때 네. 전략을 이렇게 짜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슬로건 우리 정부의 슬로건이 뭔 줄 알죠? 했을 때 자 거기서부터 대답해봐요. 부정부패입니다. 아니지. 어떻게 공천해야 되고, 예, 친윤을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 너 잘하는구나 하고 픽했겠지. 아 근데 그거는 좀 애매해. 뭐냐면 네. 그 당시에 보면요. 김기현 당대표 시절이거든요. 네네. 김기현의 메시지하고 그때 그 인요한이 그때 그 혁신위원장이었단 말이야. 둘의 메시지가 달랐어요. 누구는 친윤을 쳐내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친윤 공천 이게 좀 달랐어. 그래서 김건희는 친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눈치가 보였을 것 같아. 친윤으로 가셔야죠. 라고 하기가 또 애매해. 왜냐면 권성동 이런 애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 김건희가 윤한홍. 기억나지? 맞아요. 그렇다 맞아. 어려운 극한 직업이었네.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요거들이 이제서야 지금 밝혀지고 폭로성으로 이게 누가 또 폭로를 한 거야. 그렇지. MBN인가? 예, 거기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알려지겠어 이거를. 근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폭로를 한 사람도 그 당시에 얼마나 황당했겠냐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자기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끌려가면서도 얼마나 웃겼겠어요. 강성필도 당직자를 했잖아. 당직자 입장에서 그런데 오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일단 물어보지, 형 가야 돼요? 아 형한테 주변 형한테 그거 맞아? 어. 가지고, 형은 갔어? 이런 걸 이제 물어보지, 일단. 사실 근데 거기를 안 가려면 당직에서 그만둘 생각하고 그렇죠. 가야지. 그것도 다 생계형인데. 그렇지. 예. 23년 11월이면 근데 제가 봤을 땐 가스라이팅 다 돼 있었을 것 같아. 그냥 그렇죠. 여사가 뭐 이 정도는 뭐 해왔으니까 이렇게 어. 그냥 스스로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가야 되라고도 묻지도 않았을 것 같아. 제가 봐도. 야 대통령이 오래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당시에. 불출석사에서 냈다라고.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됐는데 전성배도 안 나온답니다. 네, 왜요? 여기도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오늘 지금까지 괜찮다가 갑자기 아프대요. 네, 심지어 JTBC와 단독 인터뷰를 할 정도의 건강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네. 물론 구치소에 처음 들어가면 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어딘가 아플 수는 있습니다만. 아니 인터뷰 집요하게 거짓말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선물을 잃어버렸대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기자가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이제 분리할 땐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술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 나이 정도 되면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건진법사 전성배 씨한테 사람들이 계속 청탁했다. 이건 또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네, 다만 운명을 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짠가요? 저기 무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은 것도 다 이거 기도값이다, 기도비였다, 정값이다, 복비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막 심령 치료도 하고요. 그리고 또 침술사 불러가지고 치료도 하고 옆에 방에서 그 관복 나온 방에서 그런 치료도 했거든요. 사기 아닌가요? 사기죠.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 경찰, 대기업 계속 몰려왔어요. 근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그러한 소위 말하는 사이비 진단 때문에 네. 김인우 기자 취재에 따르면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정수석까지 했던 고위직 인사는 그 말만 듣다가 장치료 하려고 하다가 의사한테 안 가고 병원한테 안 가고 암인데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결과적으로는 더 이제 좋은 치료를 받지 못했던 바가 있는데 여전히 지금 청탁과 관련해서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운명과 승진에 대해서 고민 상담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력서는 왜 받냐라고 하니까 그걸 봐야지만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인사청탁하고 누구 공천에 개입하고 그랬는데 저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왜 지금까지 전성배가 건진법사가 바깥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증거인멸할 그렇죠? 시간을 그렇게 줬는지. 심지어는 관봉권도 있었지 없어졌다는 않습니까? 거잖아요. 남부지검에서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건진 법사가 김건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줬다는 얘기도 했어요. 네, 심지어는 10년여간 그렇게 김건희 씨의 몸과 마음 치유해줬다 뭐 이런 증언도 있다고 JTBC가 보도를 하고 있어서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따 6시에 반 이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대통령 된 후에도 교류가 있었다. 그 건진 법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건희가 특검에 나와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건진 법사는요. 캠프가 꾸려질 때까지는 교류를 했었는데 그 문제가 있고 나서는 그 문제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본부 해체를 그렇죠. 했던 상황까지 어깨에 갔었죠. 두드리고 네. 그 이후에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난 적은 없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만난 적은 없지만 전화는 했다. 이런 식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어요. 김건희의 진술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보자고요. 이력서를 봐야 운명을 안다는 게 뭔 소리요. 김건희 옆엔 정말 저런 사람들만 있었나요? 그랬습니다. 김건희한테 그때 그 법당에 매일 다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좀 네. 장르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전성배 건지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이제서야 구속됐다는 것도 조금 얘기가 가장 늦게 구속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통일교로 갑니다. 통일교 계속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어제 통일교 자금 5천만 원이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갔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통일교 지구장들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쪼개기 후원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네, 대선 직전 혹은 직후에 통일교 지구장들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을 특검팀에서 포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계속해서 중요한 진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2022년 3월 4일 1에서 5 지구장을 불러서 그 현금 2억 원 중에 일부를 교인 명의의 후원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누구한테 줬대요, 누가?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윤핵관이라고 알만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권성동, 윤한홍, 장재원 이 같은 사람들이고요. 권성동, 윤한홍, 장재원 또 나왔어. 네, 뿐만 아니라 서울, 경북, 울산의 시당위원장이어서 박성준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김정재 당 의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권명호 전 의원도 있습니다. 윤핵관이 문제입니다. 이거 돈 받고 가만히 있었냐고요? 돈 받고 뭔가를 해줬어. 뭔가를 무마했어요. 네, 물론 쪼개기 후원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게 다 정당하고 통일교가 한 건 몰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원정도박 봐줬다면서요. 네, 그건 이제 또 권성동 의원과 관련돼 있는 핵심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2년에 한학자 총재가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600억 원대 도박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2022년 10월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춘천경찰서에서 첩보를 포착한 건데요. 네. 수사를 저울질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던 때였는데 하필이면 이때 굉장히 중요한 해외 출장 여비, 출장 국가, 지역 이런 회계 자료가 다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통일교에서 보석을 지금 건진을 통해서 김건희한테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선물들이 또 갔습니다. 뭐 건강식품도 갔고요. 그 다음에 돈이 넘어갑니다. 돈이 넘어가는 비리 백화점입니다. 근데 통일교한테 돈 받았냐, 선물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김건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안 받았어요. 특검에서 물어보니까 저 안 받았다. 그러면서 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선물이 싫고요. 네? 선물이 싫고요. 받아도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그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반클리프 받고 다른 데서 다 선물을 받고 계속 서희건설 들어갈 때마다 선물 줬어요. 그렇지. 그렇지. 뭐 귀걸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보석이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또 있어요. 그거 나온 거 말고 또 있어. 압수수색에서 다이아 이런 게 발견됐다고 주진우 기자가 말한 적은 있죠. 더 있는데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더 나올 겁니다. 왜 수사를 안 하죠? 그리고 다른 거 자생한방병원에서도 뭘 해줬대. 그런 것도 수사하다가 지금은 멈춰. 5천만 원짜리 시계도 있고. 그런데 김건희의 말입니다. 저는 선물이 싫어요. 받아도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자, 얼마나 이렇게 주옥 같습니까? 너 통일교에서 대선 때 도와줬잖아. 도와준 거 알잖아.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도와줬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대선 과정에서요. 버스도 대절해주고 사람도 동원해주고 SNS도 해준 거는 알고 있어요. 또 얘기합니다. 그 첫 진술 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또 아니라고 했다가 계속 거짓말합니다. 건지는 여사가 다이아가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선물이 싫고요.
기쁨을 느끼지 받아도 못한다.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재밌는 말인데 그죠. 주진우 기자의 이야기로 처음 나온 단독 보도 단독이죠. 아닙니까? 여기는 다 단독이야. 김건희 씨 특검에서 했던 진술 자체가 이렇게 알려진 것도 단독이죠. 새로운데 단독이죠. 다 단독이에요. 김건희 씨 정신 세계와 이 지금 현실 인식을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서희도 다 단독이고 저기 명태균도 다 단독이잖아요. 그래서 심평 변호사 만났는데 김건희가 내용 그렇게 또 그러면서 뭐 건강은 챙기라고 건강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리고 그러면서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면서 계속 그랬대요. 나도 김건희의 건강이 걱정돼요. 제발 건강하게 깜빵에서 평생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란 부부한테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그렇습니다. 선물이 싫다. 역시 김건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요. 야. 네,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 더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안 해도 될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계속 나는 이게 앞뒤가 이해가 하나도 안 돼. 맞지도 않는데. 제발 거짓말을 좀 그만해야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앞에서 거짓말 나온 건진 김건희가 예전에요. 박근혜 최태원 같은 관계였나요? 박근혜 최순실 말하는 거죠. 최태원 말고. 네. 그 뭐라고 권력자와 비선 실세 뭐 이런 차원의 질문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태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